전반적으로 봐야 될 업체. 독점이란 캐릭터. 그리고 다 특징들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로 확장되는,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처 자체가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SNS텍 한번 볼 건데요. 독점력이라는 키워드로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랑 펠리클을 하는 회사예요. 펠리클은 이제 개발 단계 양산에 막 임박한 수준이고요. 노광 공정 아시죠? 예, 노광 전공정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대 공정 중에 하나죠. 노광 공정의 필수 소재고요. 노광 장비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DUV 장비 확보를 늘리고 있습니다. DUV랑 EUV 장비 확보, 특히 중국 쪽에서는 EUV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DUV 장비를 EUV보다 훨씬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은 DUV 장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 ARF, KRF 이 미드엔드급 반도체 중심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의 호야가 다 꽉 잡고 있는데 중국 시장 내에서 틈새 전략으로 SNS텍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물량의 일부는 다 지금 SNS텍이 가져가고 있고요. EUV 매출은 EUV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쪽은 120억에서 1200억대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EUV 관련된 부분도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고객사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스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V 블랭크 마스크도 그렇고 EUV 펠리클도 그렇고 선택지가 상당히 적다. 이 글로벌 경쟁 구도나 제품화 수준을 고려하면 호야 아니면 SNS텍 일부 중국 로컬 업체 정도로 상당히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끊는 단계다. 400W급에서 이미 90% 이상의 투과율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500W랑 600W에 대응하는 차세대 펠리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 공급이 되느냐? EUV 펠리클은 24년도 2분기에 공급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EUV 블랭크 마스크 쪽은 7나노 이하에서는 호야가 거의 독보적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7나노 이상에서는 일본의 시네츠나 AGC 같은 경우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EUV 펠리클 관련돼서 얘네도 기술적으로 SNS텍이 파티클 컨트롤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딱 이제 1년하고 2, 3개월 남았습니다. EUV 펠리클 쪽도 25년에 글로벌 시장으로 SNS텍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레포트에서 좀 참고로 가져왔는데 EUV 펠리클 시장은 개화전 단계다. TSMC가 자회사를 통해 자체 생산 및 일부 양산 라인에 자체 생산을 조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인텔도 양산용 일부 레이어의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소재 자체가 메탈 계열로 바뀌면서 투과율을 지키면서 투과율 플러스 열적 안정성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펠리클에 만약에 손상이 생기면 이게 핵심이죠.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되는 유저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정성 테스트가 매우 깐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정성 테스트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선택지도 좁아지는데 테스트 기간도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근데 EUV 펠리클 소요량 자체는 1000장에서 10,000장까지 10배 이상 늘어나고요. 단가가 펠리클 대비 가격이 DUV보다 EUV에서 60배 이상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P와 Q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고요. EUV 블랭크 마스크도 지금 EUV 장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품 가격이 8천만 원에서 1억을 호가할 정도로
상당히 단가가 센 시장인 거죠. 호야가 아까 꽉짝 3나노, 4나노 선단 공정 독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심지어 호야는 2나노랑 1.4나노까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UV 블랭크에서 가장 중요한 파티클 컨트롤 관련 기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호야의 독점 점이 당연히 호야가 말 그대로 슈퍼 을처럼 굴어서 당연히 고객사 다변화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고객사 다변화의 아주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SNS텍이. 그래서 25년도에 EUV 펠리클 쪽도 양산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V 펠리클과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이 2023년도로 기점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UV 대비 요건 SK증권 자료를 참고했는데 EUV 펠리클은 60배 정도 가격이 비싸고요. 블랭크 마스크는 40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단가 전략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적게 팔아도 가격을 펠리클 같은 경우는 60배, EUV 펠리클은 60배, EUV 블랭크 마스크는 40배의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받으니까요. DUV 블랭크 마스크는 석영 기판, 쿼츠의 금속 방막, 레지스터 막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노강 그리고 현상 에칭 공정을 거쳐서 패턴이 형성된 포토 마스크입니다. 그게 DUV 블랭크 마스크고요. 노광 공정에서 레이저 소스와 포토 마스크를 투과시켜 웨이퍼 표면에 패턴을 입힙니다. 근데 EUV 노광 공정은 파장이 짧아서 레이저 소스가 여러 번 반사돼서 웨이퍼 표면에 패턴을 입힌다고 합니다. EUV 노광 공정은 어떻다고요? 파장이 짧아서 레이저 소스가 여러 번 반사돼서 웨이퍼 표면에 패턴이 입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 EUV 블랭크 마스크의 구조도 반사경과 유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냐?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여러 번 겹쳐서 쌓아서 반사경 구조로 만들고 거기다 보호필름과 흡수제를 증착시킵니다. 그래서 반사되지 않아야 될 레이저 소스는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돼서 웨이퍼에 새겨지는 구조입니다. EUV 펠리클은요, 투과율과 내구성 모두 중요한데 반사되는 구조기 때문에 펠리클을 2번 통과해야 해서 투과율 확보가 중요하다 했다. 그래서 아까 이 SNS텍 400W급에서는 90% 이상의 투과율을 나타낸다고 했고, 그죠? 400W급에서는 90%, 그 다음에 500W나 600W 이쪽 차세대 펠리클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소재 자체가 DUV 펠리클은 PSI 기반인 반면에 EUV 펠리클은 메탈, 아까 그 다음에 400W급에서는 그리핀, 그 다음에 CNT, 탄소 나노튜브 소재 채용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에 대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만큼 독점 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EUV 블랭크 마스크는 아까 몇 배? 40배. 가격이 40배 비싼 거고 EUV 펠리클은 가격이 6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일단은 블랭크 마스크가 당연히 훨씬 더 큰 시장인 거죠. 지금 블랭크 마스크가 내년 기준으로 4,500억. EUV 블랭크 마스크가 25년 기준으로 7,500억. EUV 펠리클이 25년 기준으로 2,100억이다. 근데 호야 아니면 시네츠 아니면 이 SNS텍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쪽에서는 보시면 블랭크 마스크 호야와 거의 동일하죠.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 쪽은 SNS텍이 30% 비중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 전체 글로벌로는 호야가 70%, 시네츠 20%, SNS텍이 5%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호야 30%, SNS텍이 2위죠. 30%고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는 오히려 SNS텍이 1등입니다. 호야가 30%, SNS텍이 35%고요. EUV 블랭크 마스크는 호야 85, AGC랑 시네츠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24년, 그죠? EUV 펠리클은 25년 상용화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두산 테스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하나 마이크론의 경쟁사죠. SFA 반도체 경쟁사,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업체고요. 웨이퍼 테스트가 94%입니다. 3,600억.
패키징 테스트가 대략 250억이고요. 삼성전자,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매출 비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삼성전자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웨이퍼 테스트 쪽으로는 제품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온칩이 38%, CIS, 이미지 센서 쪽이 35%, 라디오 프리퀀시 하고 스마트 카드 쪽이 12%, 삼성전자 90% 제외한 나머지 고객사는 하이닉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그 하이닉스 쪽 비중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더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하고 차량용, 아까 삼성전자 쪽 차량용 반도체 강조했다고 하는데 하반기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이 테스트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모바일은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 비메모리 가동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7나노 이하는 미세화, 첨단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3나노, 4나노, 5나노 다 수율이 너무 나빴는데 지금 삼성전자 수율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5나노 이하는 대략 원래는 40%대였는데 지금 60%에서 65%까지 가동률이 올라왔고요. 더 첨단인 3나노는 대략 한 40에서 50%대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점점 고사양화 되면 될수록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다 단가가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차량 전장용 반도체 수요는 Q 물량 자체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반도체는 당연히 이 휴대폰이나 이런 쪽 반도체 웨이퍼 패키징 테스트보다는 당연히 단가가 더 비싸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라는 하나 마이크론보다 훨씬 1등입니다. 국내 1위 반도체 테스트 전문이고요.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움직이는 IT 기기가 될 건데 완전 자율주행, 지금 레벨 3 정도 수준에 왔잖아요. 레벨 5 상용화 되려면 카메라가 현재는 2개에서 15개로 7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높은 테스트 퀄리티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차량용, 전장용 쪽은 이 두산 테스나랑 하나 마이크론이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고온에서는 이미지 센서의 노이즈가 증가되고요. 거기다 인식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온에서 이미지 센서에 대한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웨이퍼 테스트 업체들은 칩 단위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이 고온에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테스트 시간 단위 매출이 늘어나서 당연히 Q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 물량을 상당 부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퀄컴하고 엔비디아가 팹리스 고객이 삼성전자 쪽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헬스케어 쪽에서도 삼성전자 이 비메모리 쪽에 고객사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퀄컴, 엔비디아 신규 팹리스 고객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외주 오사트 비중은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오사트 테스트 왜 늘어난다고 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최첨단 선단 공정에 온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레거시 공정 쪽에서는 당연히 생산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름 기술 진입장벽을 쌓은 두산 테스나나 하나 마이크론에 몰아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장용 아다스나 메모리 컨트롤러 쪽이 단가가 비싸면서 이 부분 관련돼서 Q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의 계절적 성수기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상용화될수록 이 이미지 센서 가격 테스트 비용은 P는 올라간다. 내년에 S24, 24에 엑시노스 2400 지금 퀄컴 100% 나가다가 엑시노스가 많이 가져가고 있죠. 엑시노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게 4분기에 양산되면 삼성전자 쪽 엑시노스 테스트 물량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893억에 영업이익 174억. 시장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을 나왔고요. 가동률이 이미지 센서 쪽이 80%까지 올라갔고요. 시스템 온칩 쪽이 60% 초반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메모리 매출이 10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모리 업체 감산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고요. 올해가 실적 방어의 해였다면 내년에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가동률 소폭 하락했지만 70%대로 유지하고 있고 80% 이상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이 저점 찍고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고요.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계속 카메라가 많이 달리면서 계속 상위 모델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내년 그림은 스마트폰 비싼 폰이 더 많이 잘 팔리면서 전체 출하량 물량 증가는 6%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보고 있고요. 모바일 이미지 센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줄어들진 않고 현상 유지는 할 것이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쪽의 캐파가 시스템 운치라든지 이미지 센서 중심으로 캐파가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 모두 증가하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PSK. 네, PSK 역시도 핵심은 기술 진입 장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공정 장비 쪽에 이 포토 레지스트 들어보셨죠? 네, 포토 레지스트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장비입니다.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 장비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3년 전체 매출 비중의 25%를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세정 장비 쪽도 국내 중화권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이 베베레치가 이게 신규 성장 동력인데요. 이게 올해는 이제 막 스타트 끊어서 점유율 확대하는 원년이고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베베레치 쪽 매출이 늘어날 걸 보고 있는데요. 중국 고객사가 램 리서치 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 리서치가 독점이었는데 베베레치 쪽에 중국 쪽에 납품을 못하면서 그 부분을 PSK가 상당 부분 중국 물량을 베베레치 쪽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은 베베레치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장비 포텐셜을 갖고 있다. PR 스트립 장비가 뭐냐면 핵심인 노광, 식각 공정. 식각은 뭐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잖아요. 식각 공정 이후에 포토 리지스트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50% 차지하고요. 드라이 클리닝, 이 건식 세정 장비가 10%. PR 스트립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상당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PR 스트립 글로벌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 이 차세대 하드 마스크 제거 장비인데 이게 6.7%인데 이건 해외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베베레치는 아마 내년부터 매출이 반영될 거로 보는데 웨이퍼의 끝단 부분과 하단 뒷면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전공정 장비 PR 스트립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비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35% 이상 확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 제재하면서 램 리서치 독점 베베레치가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중국 고객사에 대한 추가 확보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UV 아까 보셨죠? EUV 관련된 그 무기물 PR 스트립 장비 공급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텔의 아일랜드 공장의 점유율이 이 PR 스트립 쪽에서 40%에 육박할 정도로 글로벌 그 고객사에서도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이 밑에 잘렸네. EUV 공정 확대가 되면 될수록 물성이 변화된 EUV 포토 리지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토 리지스트의 스펙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된 EUV 포토 리지스트의 스펙을 맞추려면 단가가 훨씬 가격이 20% 이상 비싸다. 그래서 P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스트립은 글로벌 점유율이 15에서 20% 정도 드라이 스트립도 글로벌 점유율 15% 이상 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네, 노광 공정 후 남은 이 포토 리지스트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낸드 적층 단수가 올라갈수록 장비 수요가 올라가고요. 낸드에서 더블 스태킹 적용할 때마다 공정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PR 스트립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PR이 뭐냐? 포토 리지스트가 노광 공정에서 이 감광액으로 사용하고 최종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밑그림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웨이퍼에 새겨지는 패턴이 미세화되는 가운데 이 식각 환경이 가혹해지면서 막질 변화가 요구된다. 그래서 기존의 PR 스트립 장비로 제거되는 PR 외에
하드 마스크, 뉴 하드 마스크, 그리고 EUV 도입에 따른 무기물 PR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이 하드 마스크랑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납품을 시작했고요. 드라이 클리닝 장비, 세정 장비 쪽은 삼성전자랑 중국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하고 있는 이치백 장비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고객사가 엄청나게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낸드 공정의 적층 단수가 쌓으면 쌓아질수록 거기에 이 노광 공정 후 남은 포토 레지스트 PR을 제거하기 위한 드라이 스트립 장비 역시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정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공정과 공정 사이에 PR 스트립에 계속 그 포토 레지스트 잔유물들이 계속 쌓이는 양 Q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장비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비 자체 Q가 많이 늘어나지만 그런 측면 외에도 PR 스트립 장비로 제거되는 PR 외에 시각 환경이 계속 더 까다로워지면서 하드 마스크 외에 뉴 하드 마스크를 제거하는 거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EUV 도입함에 따라 또 새로운 EUV에 따른 무기물 포토 레지스트도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토 레지스트 외에 하드 마스크, 뉴 하드 마스크, 그 다음에 EUV 적용에 따른 무기질 PR, 무기질 PR까지도 Q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베레치는 아까 미국 램 리서치가 글로벌로 다 완전 독점이었는데 PSK가 작년에 양산 성공했고, 베벨이라는 거는 웨이퍼 상단의 가장 끝자리의 둥근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중앙부와 달리 이 웨이퍼 상단 가장 끝자리 둥근 부분이 곡면이기 때문에 증착과 식각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곡면이기 때문에 증착과 식각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파티클이 베벨에 쌓이거나 베벨에 쌓인 파티클이 열과 압력을 받아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웨이퍼의 센터 부분에 피해 데미지를 미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그러면 웨이퍼 센터에 데미지가 입으니까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고 이 베벨 엣지 장비가 웨이퍼의 끝부분과 백사이드를 제거해서 수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이퍼의 끝부분 말고 이 웨이퍼의 백사이드 제거하는 게 이 이치백 장비인데, 이것도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하는 것을 PSK가 국산화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치백 기법은 웨이퍼상의 단차를 감소시키는 평탄화를 목적으로 노광 공정에 의한 패터닝 없이 전체적으로 식각을 해나가는 공정 방법입니다. 미세 패턴 구현도 어렵지만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규 베벨 엣지가 내년부터 매출에 반영되고,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으로 하는 이치백 장비 또한 신규로 지금 개발해서 국산화 목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옴디와 BNK 투자증권에 보면 글로벌 메모리 설비 투자는 내년에 다시 증가 국면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I 장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STI는 역시 전공정, 포토공정, 세정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화학약품 처리장치 CCS가 매출의 88%인데 이 중앙화학약품 처리장치는 가장 반도체 초창기의 인프라 장비인데, 이거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요. 내년 기준 74%까지 떨어지고, 이 웹 시스템 이 장비가 내년에 8%, 올해 8%에서 내년에 22%까지 늘어납니다. 3분기 이 회사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매출이 45% 감소한 668억, 영업이익 87% 감소, 엄청나게 영업이 많이 감소했죠. 영업이익 14억을 기록했고요. 고객사 역시나 가장 초창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이 CCS 쪽에서 인프라 투자 P4 공정의 지연 상당폭 나왔고, 이 비용단에서 판매 관리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도 신규 성장 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리플로우, 그 다음에 FCPGA 현상기, 이게 신규 성장 동력으로 이거를 상당히 개발비를 많이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플럭스 클리너 장비가 HBM3, HBM3E 리플로우 반도체 범핑 공정에 쓰이는 장비로 1차 목표 15대 수주 목표 중에 12대를 이미 확보했고요. 고객사 캐파 확대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늘어나고 해외 비메모리형 패키징 후공정 오사트 쪽에 리플로우 장비가 쓰임이 굉장히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HBM 세정하고 리플로우 쪽에 내년 기준으로 최대 지금은 50억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 한 400억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최대 400억 정도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럭스 리플로우 장비는 작년부터 국내 메모리 반도체사에 독점 진입을 했고요. 심지어 업그레이드 버전 플럭스 리스 리플로우 장비가 더 훨씬 고단가인데 이것도 지금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납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중국의 BOCSOT 이거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죠. 뭐 티안마, 이런 다양한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지금 CCSS 중화화학약품 처리 장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리플로우 장비나 웰 시스템 장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3랑 HBM3E의 비중이 올해 39% 현대차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39%에서 HBM3랑 HBM3E의 비중이 54%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HBM3E 비중이 3랑 HBM3E 비중이 늘어날수록 HBM 리플로우랑 그 다음에 뭐였죠? 플럭스 리스 리플로우 장비의 매출 비중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래서 50억대 수준의 매출에서 300억에서 400억대까지 매출 수준이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공급 대비 내년 4분기까지도 수요가 더 월등히 큰 상태죠. 그래서 수요 공급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로우 시스템은 반도체의 플립칩 공정에서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범핑 볼을 만드는 장비인데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장비는 고객 맞춤형으로 다양한 온도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고객사는 SK하이닉스로 보고 있습니다. 23년에 매출 줄었던 거를 과거 최대 22년을 더 넘는 수준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을 대략 한 11%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밑단에 있는 게 키움증권 레포트를 참조했는데 STI HBM용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장비고요. 요 옆에 있는 장비는 HBM용 플럭스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요거 두 개가 대략 50억에서 80억인데 내년에 300억 넘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 매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용으로. 이렇게 해서 전공정 쪽, 그 다음에 패키징 테스트, 오사트 업체, 그리고 소재 부품단의 업체들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체들 중에 뭐 디테일하게 저희 기업 분석 훈련소처럼 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봐야 될 업체 STI, 그다음에 PSK 독점이란 캐릭터, 그다음 신규 성장 동력, 그리고 다 특징들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편중되지 않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NXP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로 확장되는 그리고 공정이 미세화되고 고단화될수록 최첨단 패키징이 자체 내재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주 오사트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산 테스나도 기존에 하던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하나 마이크론 마찬가지죠.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XR, VR이라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차량 전장용 ADAS,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처 자체가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에 그 외주 물량 강화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두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 업체들 관심 있게 공부해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기술력, 뭐 베베레츠라든지 도쿄 일렉트로닉의 독점으로 납품하는 거를 분산하는 PSK라든지 뭐 드라이스트립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베베레츠라는 신규 성장 동력을 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중앙 그 반도체 완전 인프라 아주 초창기에 들어가는 CCUS를 하는 반도체 완전 초창기 인프라에 들어가는 CCSS 요거에서 그 요새 핫한 HBM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의 리플로우 장비, 리플로우 장비를 신규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50억대 매출에서 400억대 매출까지 8배 이상 매출 성장을 예상하는 STI 같은 회사들, 이 회사 STI의 HBM 리플로우 장비도 기술 진입 장벽과 선점 효과를 누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SK 말고 또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SNS텍이죠. SNS텍이 EUV 블랭크 마스크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극대화되고 EUV 블랭크 마스크도 호야가 글로벌로 독점하는 시장에서 이미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호야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서 30%대까지 올라왔고 심지어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는 호야보다 5%가 높은 3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UV 펠리클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데 EUV 펠리클은 25년도에 양산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EUV 펠리클과 EUV 블랭크 마스크는 기존의 DUV 대비 가격이 EUV 펠리클은 60배, EUV 펠리클은 60배, EUV 블랭크 마스크는 40배 엄청난 고단가로 하이엔드 시장을 호야, 시네츠, SNS텍이 석권할 거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모두 내년 기준으로는 4,500억에 900억, 내후년 기준으로는 7,500억, 2,100억까지 시장이 3배, 4배, 뭐 5배 이렇게 성장하는 그림이고 그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정 쪽의 장비로 여전히 이 증착 장비 ALD 원자층 증착 장비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감산이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에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부분, 그 다음에 서버, 모바일 전체적인 이 반도체 전방 산업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재고가 줄고 가격 반등이 나오면 메모리 쪽 전공정 투자, 그 다음에 D램의 빅그로스가 최소 15에서 20% 증가하며 이 전공정 증착 장비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도 늘리지만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화되고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노공업인데요. 리노공업은 이 후공정 관련된 소모품 업체인데 상당히 ISC 대비 너무 주가 측면에서 소외가 됐고 상당히 3분기에 실적 선망했고 마진율 45%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리노핀과 테스트 소켓이 모두 P와 Q가 내년에 증가하는 그림인데 그 핵심은 내년에 당장 스마트폰이 고사양화되고 고사양화될수록 리노핀 테스트 소켓과 리노핀이 모두 평균 단가,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요. 북미 팹리스 고객사의 4분기 매출, 4분기부터 당장 올해 4분기 매출부터 15% 이상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Q의 증가 효과를 노릴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VR, XR 기기, AI 이쪽으로 물량이 늘어날 건데 다 고단가입니다. 그래서 이쪽 테스트 소켓이 전체 소켓 시장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가장 부진했던 휴대폰 쪽에도 휴대폰 10 모델이 나오면서 이쪽 휴대폰 10 모델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이나 이 리노핀 같은 경우도 단가가 세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라는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죠. 올해는 1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의료기기 쪽도 역시나 고마진인데 의료기기 쪽 이 테스트 소켓 관련된 부분, 의료기기 쪽 리노핀 관련된 부분도 테스트 물량이 꾸준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업력으로 압도적인 이 미세 피치가 계속 진행되고 선단 공정이 진행될수록 이 기술적인 신뢰도나 장기간 오랜 레퍼런스를 쌓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고객사, 글로벌 고객사가 다양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외에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측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된 핵심 좀 살펴봐야 될 기업들 대략 한 6, 7개 정도 봐드린 것 같은데 네, 요거 관련돼서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저도 좀 더 고민해보고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